자, 이어가겠습니다. 자, 엘고의 부통령이에요. 불편한 진실이라는 영상이 있습니다. 영화로도 나온 것 같고요. 자, 여기에서 기후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이 심각성, 미래 어떻게 될 것인지를 아주 적나라하게 이 사람이 지적을 하면서 이야기를 한 게 있어요. 이걸로 인해서 노벨 평화상을 받았고, 그 영상을 좀 같이 봤으면 좋은데, 이게 저작권으로 걸리더라고요, 여러분. 저작권으로 제가 유튜브 올려봤는데 바로 걸려가지고 삭제가 됩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한번 불편한 진실 찾아가지고 한번 보세요. 이거 인생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보시면 되고, 자, IPCC 국제협의체, 기후변화를 대응할 수 있는 국제협의체라는 거, 그리고 기후변화 관련 의정서의 이행과 관련된 문제들에 대해 특별 보고서를 작성해서 전 세계에 배포를 하고 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협의체에서 기후변화를 우리 탄소 배출을 어느 정도로 하자, 몇 퍼센트 감축시키자, 지구의 온도를 1도씨 또는 1.5도씩 내리자, 이런 것들의 목표를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나온 게 파리협약입니다, 여러분. 파리협약 2015년 12월 12일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됐고요. 2주간 협의 끝에 파리 기후변화 협정이 채택됐습니다.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 55%, 최소 55개국 국가 비준 후 30일 협정이 발효가 된 겁니다. 1997년에 교토 의정서가 있었는데 그거를 대체하는 거죠. 최근에 나온 의정서입니다. 이게 사실은 옛날에 트럼프 대통령이 있을 때 한번 탈퇴를 했었어요. 나 안 한다. 배출 안 할 거다. 우리 자국민의 경제 발전을 위해서 그냥 갈 거다. 우리가 왜 희생하냐. 이랬다가 다시 들어갔습니다. 다시 들어갔고요. 자, 기존의 이제 교토 의정서랑 대체되면서 차이점을 보면은, 기존 교토 의정서가 개도국이 선호하는 형평성 원칙을 구현하던 제도적 틀이었다면, 이와 같은 특정한 형식을 붕괴시키고 파리 협약이 선진국이 받아들일 수 있는 새로운 형식으로 형평성 원칙을 재구성한 결과가 형평성 원칙을 재구성, 파리 기후 변화 협정이다. 자, 파리 기후 변화 협정 IPCC에서 관련된 협의체에서 나온 최근의 협약입니다. 기후 변화에 대해서. 근데 이게 내용들이 보면은 탄소 배출을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발적으로 참여를 하는 건데, 탄소 배출을 몇 퍼센트 줄이자. 그 몇 퍼센트 줄이는 걸로 인해서 기후 온도를 1.5도씩, 0.5도씩 낮추자. 이런 내용들인데, 이게 사실은 저도 과거에 보면은 많은 내용들이 조금씩 변화가 됩니다. 변화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될 게, 이 교토 의정서라는 내용대로 전 세계가 탄소 배출이나 기후 관련 협약을 준수했었다면 최근에는 파리 협약으로 대체됐다. 파리 협약으로 대체돼서 새로운 형식의 형평성 원칙으로 전 세계가 노력을 하고 있다.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내용이 요거까지는 말고, 대기오염에 대해서 간단히 하고요. 유기화합물, 대기 오염물질 중에서도 휘발성, 즉 날아가는 거, 우리가 아주 쉽게 생각할게요, 여러분. 휘발성 유기화합물인데, 유기화합물 중에서도 잘 휘발되는 거, 우리 주유소 가죠, 여러분. 주유소를 가면은 기름 냄새 막 나죠. 이 석유도 석유도 유기화합물이에요. 유기화합물 중에서도 휘발성 강한 이제 VOC라고 그러는데 그런 물질이죠. 주유소 가면 냄새 나잖아요. 이런 거예요. 이런 건데, 우리가 그때 몇 년 전에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생리대 사건이 있었습니다. 생리대에서 유해 물질이 나서 아주 우리나라가 막
뭐 시끌벅적했었죠. 이때 나온 것들이 VOC 때문에 그래요. 유기화합물질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요거 내용 사례를 대기오염물질 하면서 우리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 중에서 하나 갖고 왔던 거고요. 대기오염물질에 대해서 간단히 볼게요. 자, 대기오염의 정의. 이게 저희가 전공에서 하는 거랑 교양에서 하는 거랑 제가 약간의 좀 구분을 지어놨거든요. 전공에서 하다 보면은 내용을 심오하게 들어가가지고 여러 가지 계산도 하고 외울 것도 많고 막 이래요. 근데 우리가 교양 수업이기 때문에 이런 그 정도까지 말고 조금 더 좀 넓은 범위에서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이렇게만 할게요, 여러분. 근데 더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이런 건 여러분 저한테 질문하시면 돼요. 자, 대기오염의 정의. 대기 중에 인위적으로 배출된 오염물질이 한 가지 또는 그 이상이 존재하여 오염물질의 양, 농도 및 지속시간에 따라 어떤 지역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불쾌감을 일으키거나 해당 지역의 공중보건상 위해를 끼치고 인간이나 동물, 식물의 활동에 해를 주어 생활과 재산을 향유할 정당한 권리를 방해받는 상태. 굉장히 기네요, 정의가. 어쨌든 인위적으로 배출된 오염물질에 의해서 이에서 인간이나 동물이나 식물의 활동에 해를 주고 생활과 재산을 향유할 정당한 권리를 방해받는 상태를 제공하는 것이 대기 오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죠? 자, 인위적으로 배출된 게 아주 중요할 것 같아요. 인위적으로 배출. 인간의 활동에 의해서. 자, 대기 환경이란 노동 환경, 즉 공장 등 작업장의 실내 환경과는 구별되는 것으로 사람과 자연 생태계가 생활을 여기하는 실외 대기를 지칭한다. 실외 대기. 우리가 여러분 대기 질에서도 대기의 질, 퀄리티입니다. 퀄리티에서도 실내, 실외 이거의 기준이 다릅니다. 이거랑 상대적으로 달라요. 실내의 기준 여러분 굉장히 우리 엄격해요. 엄격하게 작용하고 있고 법규가 우리가 모르는 법규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내의 기준은 대부분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산업체에서 예를 들면 삼성전자에서 반도체를 만드는 이런 공장 안에서 노동자들이 일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위해를 받지 않게끔 실내의 공기질을 굉장히 엄격하게 관리를 하고 그거를 기계로 다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엄격해요. 실외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활하는 이런 공간 있죠. 우리가 뭐 이제 뭐 학교 가려고 나와서 막 도로를 걷거나 뭐 어디 친구를 만나러 나가거나 뭐 이런 시내 이런 밖에 이런 걸 실외 대기. 그래서 우리가 미세먼지가 몇이다 이런 거 다 실외 대기질입니다, 여러분. 자, 대기환경보존법에 의한 정의. 유해성 대기감시 물질. 몇 가지 정의들이 나오네요. 이것은 대기오염 물질 중 제7조에 따른 심사, 평가 결과 사람의 건강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위해를 끼칠 수 있어 지속적으로 측정이나 감시, 관찰이 필요한 물질을 유해성 대기감시 물질이라고 한다. 자, 크게 특이한 건 없는 것 같아요. 유해성 대기감시 물질, 기후생태계 변화 물질, 온실가스. 저 온실가스 볼까요? 적외선 복사를 흡수하거나 다시 방출하여 온실 효과를 유발하는 대기 중의 가스 상태의 물질로 뭐뭐뭐가 있다. 자, 적외선 복사를 지구에서 흡수해서 다시 반사를 시키자. 반사를 하는데 온난화가스가 있어서 다시 나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구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반사해서 지구 안으로 다시 들어오는 거. 나가는 게 안 되는 거. 보온 상태가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온실 효과입니다, 여러분. 물론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다 배운 거죠. 자, 이런 정의들은 여러분 나중에 퀴즈 볼 때 좀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우리 여러분 퀴즈가 온라인으로 볼 거거든요. 근데 오픈북이잖아요, 따지면. 이거 뭐 다 보고 쓸 수 있습니다. 그죠? 다 보고 쓸 수 있지만 여러분들은 그래도 지성인들이니까 대학에서 저한테 환경과 삶을 배웠다면 이런 정의들은 좀 멋있게 어디 가서 딱 얘기할 수 있는 거죠.
한 번씩 몇 번씩만 읽어보면 여러분 외울 수 있어요. 적당히. 자, 가스. 물질이 연소, 합성, 분해될 때 발생하거나 물리적 성질로 인하여 발생하는 기체상 물질, 입자상 물질, 먼지, 매연, 검댕 다 정의들이 약간씩은 다른 거예요.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특정 대기 유해 물질. 유해성 대기 감시 물질 중 아까 유해성 대기 물질 나왔었죠. 제일 첫 번째 그거 중에서 심사평가 결과 저농도에서도 장기적인 섭취나 노출에 의하여 사람의 건강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물질이다. 한마디로 아주 그냥 나쁜 물질, 인간에게 유해한 물질이라는 겁니다. 그죠? 물에서도 있어요, 여러분. 이건 대기지만 물 수질 환경에서도요. 수질 오염 물질이 있고 특정 수질 유해 물질, 특정 대기 유해 물질, 특정 수질 유해 물질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이런 물질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환경 호르몬. 환경 호르몬을 포함을 하고 있고요. 이 환경 호르몬이 있으면 나중에 우리 이게 다 수업할 겁니다, 여러분. 환경 호르몬에 대해서도. 생육, 생장, 그리고 일단은 단어가 생각 안 나. 번식이라고 쓸게요. 번식, 그리고 이런 성, 수컷, 암컷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이런 약간 좀 굉장히 그 리프로덕션이나 제너레이션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것들에 굉장히 많은 방해를 해주고 안 좋은 영향을 줍니다. 환경 호르몬이. 자, 한마디로 생존을 위협하는 거예요. 이거는 생존. 굉장히 안 좋은 물질입니다. 이게 이제 특정 대기 유해 물질로 이제 해놓은 거네요. 휘발성 유기화합물 다음 시간에 할 겁니다. 휘발성 유기화합물. 유기화합물 탄소로 가지고 있는 화합물인데 이게 굉장히 잘 날아가는 거예요. 냄새가 딱 나면 날아가는 겁니다. 물론 냄새가 안 나는 무취 물질도 있지만 냄새가 나는 것들이 많죠. 자, 그리고 대기오염 물질 배출 시설 이거 보시면 되고요. 대기오염 방지 시설, 방지 시설이겠네 이게. 방지 시설. 자, 이런 공장. 우리가 차 타고 지금은 공장을 많이 볼 수가 없죠. 공장을 볼 수 없는데 차를 타고 우리가 여행을 가거나 지방을 가다 보면 고속도로에서 보일 거예요. 그 공장들이 보일 겁니다. 좀 이제 지방에 있죠. 시골에 공장들이 이제 있는데 그 공장에 보면 아직도 굴뚝들이 막 있잖아요. 근데 그 굴뚝으로 그 가스나 이런 대기 배출 물질들이 날아갈 텐데 그냥 날려보내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다 대기 오염 방지 시설이라는 것을 법적 기준이 있어요. 이걸에서 질소 선화 물질들, 황 선화 물질들, 여러 가지 물질들을 대부분 거의 다 제거를 하고 내보냅니다. 물론 그 방지 시설이 고장 나면은 막 무분별하게 나가겠지만 대부분 굉장히 엄격한 법으로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자, 그래서 아까 특정 대기 오염물질 나왔죠. 안 좋은 것들이야. 굉장히 안 좋은 것들. 그리고 대기 오염물질. 이거는 그냥 안 좋다고 알려진 것들. 특정 대기 오염물질은 진짜 안 좋은 것들. 얘네들은 진짜 우리가 뭐 감시를 해야 된다. 아주 미량, 작은 농도만 있어도 우리의 삶에, 인간에게 안 좋아진다. 이런 것들이고요. 겹치는 것들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자, 어쨌든 우리가 기후변화를 하면서 약간 뭐 대기오염까지 살짝 맛을 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 휘발성 유기화학 물질에 대한 사례들이 나올 건데 이거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간단히 좀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오늘 첫날이니까 수업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질문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여러분 학교로 찾아와도 돼요. 저는 거의 매일 학교에 있습니다. 연구실에 사무실이 자연과학대 113호 그리고 실험실은 자연과학대 513호에 있어요. 저한테 연락을 주시고 왜냐면 또 출장 갈 수도 있으니까 제가 연락을 주시고 오셔가지고 여러가지 편하게 대화를 나누셔도 괜찮습니다. 자, 오늘 했던 이 기후변화 여러분들 한번 보고 여러분들도 스스로 자료도 좀 보시면서 스스로 셀프 스터디도 필요한 내용들이에요.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유튜브에 올려놓고요. 제가 이런 필기 전과 필기 후에 이 PPT 자료 다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지사항에는 해놓을게요. 자, 고맙습니다.